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철의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내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또 하나의 파퓰리즘 공약입니다. 또 섣부른 공약이고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또 급조한 공약으로 흔드는 것. 제가 왜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안 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숙고를 해야지 선거용 급조 대상이 절대 안 된다. 이 민주정책연구원은 모병제를 내거는 주요한 근거로 인구 절벽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의 인구가 감소를 해서 군도 병력 자원의 조달에 커다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병력 감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병력은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8만 명을 줄이게 됩니다. 1년에 2개 사단씩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인구 절벽 때문에 어차피 병력의 조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모병제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논거입니다. 그러나 모병제가 제가 두 번째에 명기한 대로 단순히 이것은 무슨 인구 절벽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완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잘 살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 장기적인 중국과의 대치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한국군의 병력을 어떤 체제로 어떤 규모로 가져갈 것인가 장기 과제로 숙고해서 최선의 답을 내야 될 문제지 불쑥 인구가 앞으로 절벽이니까 모병제를 한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의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모병제는 단점이 많습니다. 모병제는 대개 선진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위대 정원 25만 명을 매년 채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기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병제를 부사관 제도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사관들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다른 데에 취업해서 실패하고 시쳇말로 갈 데가 없어서 군대에 모병제로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저 그 정도의 월급으로 만족하고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그들이 전선에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들은 예를 들어서 군대 안팎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저임금을 받고 푼돈으로 직업생활을 하다가 목숨이 걸려있는 전선에 투입이 된다. 그런 군대가 얼마나 사기가 생기겠습니까? 일종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단 루저 의식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지금의 징병제는 누구나 다 빈부격차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군대에 가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루저라는 내가 재수가 없고 팔자가 나빠서 이런 상황에 끌려왔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낮은 임금을 바라고 군대에 들어가는 자원의 능력이나 어떤 이런 개발성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오히려 한국의 젊은이들 징병제로 동원이 되는 많은 경우에 4년제나 또는 다른 대학을 나온 이런 자원들의 우수성이 훨씬 더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병제에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인구라는 측면만 거론을 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것. 참으로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표 중 대표적인 그룹이 20대 남성입니다. 특히 그 20대 남성을 겨냥을 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고 있죠. 지금도 육군 해병대는 18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공약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의 이탈한 표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네 번째, 인구 절벽에 핑계를 대면서 정말이지 손을 봐야 되는 곳, 교사들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사범대라든가 교대 이런 데에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전교제라든가 또는 교원단체 또는 뭐 이런 그룹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정작 인구 문제에서 대처를 해야 될 곳은 정권이 눈치를 보느라 전혀 추진을 못하면서 그저 이런 파퓰리스트 같은 이런 정책을 쉽게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단히 중요한 공약, 장기적인 숙고가 필요한 이런 모병제, 징병제 이런 문제, 그리고 SOC 문제, 대규모 개발 공약, 그 다음에 경제의 기조를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은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폐해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남권 신공항, 이런 것들이 모두 대형 개발 또는 대규모 중요한 기초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같은 이런 꽉 막힌 우물안 개구리 같은 류의 성격에 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 공약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이 공약을 추진한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의 일종의 고집과 목리에 빠져드는 아주 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모병제도 내년 4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민주당이 어느 정도 득세를 하게 되면 국민의 심판과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포함한 이 좌파 세력은, 한국의 좌파 세력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불쑥 선거 공약에 내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붙었을 때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향토 예비군, 250만 향토 예비군 폐지라고 하는 끔찍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그 3년 전에 1968년 121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대간첩 작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한국 안보의 중추 세력이었습니다. 북한의 노농적위대, 노동자 농민 적위대 이 병력에 맞서서 250만이라고 하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주춧돌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을 대통령 선거 때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7%포인트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패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었고 1970년서부터 시작된 미국 보병제 7사단의 철수, 이런 안보적인 위험 요소까지 전부 다 가미가 돼서 김대중의 향토 예비군 폐지라고 하는 공약은 역풍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있고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이런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 문벼천과 언론이 남북 평화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또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1971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모병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불장난은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